아베 총리는 13일 공개적으로 열린 내외 정세조사의 강연에서 갑자기 이달 24일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갑작스럽게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며 조율 중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은 외교당국의 줄다리기가 가장 치열한 사안이기에 실무 조율이 끝나서 양국이 공식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미확정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측은 아베 총리의 발표에 대해 정상회담 일정을 계속 조율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회담 일정이 확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일방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처럼 언급한 것은 악화된 일본 여론을 외교 분야로 돌리고 싶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최근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국내 정치에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지통신의 최근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7.9%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한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일본 내 여론 악화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대마도와 같은 경우는 한국 관광객이 끊기자 긴급 추경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베 총리로서는 극도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국내 여론 전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의 경우 국회 문답 등과 달리 대화 내용이 직접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아베 정권이 일본 국내 여론을 고려해 실제 메시지에 덧칠할 여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13일 강연에서 한국보다는 중국과의 관계에 관해 매우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중일 관계가 완전히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며 내년 봄 추진 중인 시진핑의 일본 국빈 방문을 일중 신시대에 어울리는 방일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한국보다 중국에 관한 언급을 많이 한 것은 앞으로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본 쌀의 중국 수출 확대나 중국인 방일 관광객 증가 등을 거론했는데 이는 한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징용 문제에 비하면 성과를 기대하기 쉬운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과의 외교 성과로 일본 국내 문제를 돌파하는 데는 여러가지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최근 홍콩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이나 위구르족 탄압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을 국빈으로 초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미국 여론조사 기관 프리서치 센터가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인상을 조사한 결과 오로지 14%만 중국을 좋아한다고 답했고 시진핑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81%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에서 최저치였습니다. 과거 중국은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벌어지자 히토류 수출을 막아 일본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으로 만들려고 하자 이를 두고 어두운 악마라고 대응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이 지금 일본이 중국과 다시 손을 잡으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지난달 추진됐던 일본 여당 대표단의 방중이 중국 측의 요구로 무산되었습니다. 당초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측이 지난 10월 초 일본 여당 의원 19명이 대만을 방문한 것을 문제 삼으며 중국을 방문하려면 대만 방문단의 2배인 40명 이상의 의원이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니카이 간사장의 방중은 보류되었습니다. 일본 측은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참가할 수 있는 의원단의 규모는 33명을 넘지 못한다고 중국 측에 전달했지만 양측은 타협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는 중일 관계에 대해 완전히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여당 대표단의 방중이 보류된 것은 중일 관계의 취약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이같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쉽지 않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방위비 압박으로 인해 이제 와서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미국이 무기 구매를 압박하자 그동안 해왔던 불공정 방식을 공동 대응하자고 한국의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아베가 기습 발표한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지난 13일 NHK는 가자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다시 완화할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야마 경제산업상은 정책 대화에서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결국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일본 내에서 스캔들과 경제 악화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외교에서도 압박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에서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닛산 자동차 카를로스 고 회장의 사건이 일본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일본의 후진적 사법체계입니다. 그동안 일본 검찰이 체포를 하면 99% 구속이 되고 무조건 유죄로 만들어버리는 반인권적 강압적 수사라고 해외 언론에서 계속 비판해왔습니다. 이번 고 회장의 폭로로 일본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퇴임 이후에 이루어질 고문료를 보고서에 적지 않았다는 혐의로 살인 강도 범죄자 이상으로 더 강압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와 인격적 모독을 자행한 일본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오후 4시 35분쯤 기체의 엔진 부분에 닛산의 사명을 닮은 기호가 검은 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제트 비행기가 하네다 공항의 활주로에 내립니다. 공항에는 이미 10명의 도쿄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기자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카를로스 곤 회장과 그렉 켈리 사장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의 공모 혐의로 체포하고 체포 후 2시간 만에 바로 구류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특수부는 바로 그날 저녁에 닛산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이미 사전에 다 알고 있었던 일본인 임원들은 놀랐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겠다 면서 사실이면 해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3일 만에 임시이사회를 열어 바로 회장과 사장직을 해임시켜버렸죠. 곤 회장은 바로 도쿄 구치소로 이동해서 신체 검사를 받고 다다미 3장 사이즈의 좁은 독방에 강제 구금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체 검사는 물론 알몸으로 하고 남자인 경우에는 성기, 항문이나 입안 등 매우 치욕스러운 검사를 했습니다. 일본의 구치소가 반인권적이라고 해외에서 욕을 먹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거실 내에서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불에 눕거나 앉는 것이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하루 종일 방석 위에서 특정 자세로 앉아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엄청난 강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나 심각한 고문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곤 회장은 가족이나 변호인과의 접촉이 금지된 상태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공포의 신문 절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그 당시 2018년 11월 26일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게재된 곤에 대한 신문이라는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닛산이 힘든 상황일 때 구세주로서 대접받던 곤 CEO는 재무상의 부정행위를 작용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통해서 알려지고 공항에서 체포된 뒤 기소되지 않고 며칠 동안 구류된 상태에서 변호사의 입회도 없이 검찰로부터 신문을 받았고 지휘에서 쫓겨났다. 공산주의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일본은 체포 구금 기한 날짜로 최장 22일까지 피의자를 붙잡아 둘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최장 4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놀라면서 곤 회장에 대한 일본의 사법 체계를 비난하면서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검찰은 11월 19일 곤 회장을 체포한 후에 30일에 구금 상태를 열흘 더 연장시켜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되고 법원은 즉각 허락해줍니다. 12월 11일에는 검찰이 20일을 더 연장해달라고 신청하고 또 법원은 추가 연장을 냉큼 허락해줍니다. 말도 안 되는 인권 침해라고 해외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죠. 곤 회장은 겨우 2달 만에 법원에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때의 곤 회장은 검은색 죄수복에 수갑을 차고 로프로 손을 묶은 채로 플라스틱 슬리퍼를 끌고 나왔습니다. 곤 회장은 2019년 3월 6일 오후 4시에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108일을 엄청난 신문과 고통을 겪었고 이때까지 부인과 편하게 말 한마디 못 나누게 했습니다. 단 10분 동안 일본어로만 대화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본어를 못하니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일본 검찰은 몇 년 후에 퇴임하게 될 때의 고문료 책정을 미리 책정했는데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희한한 범죄 혐의로 체포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으면 또 새로운 혐의로 체포하는 식으로 곤 회장을 4번이나 다시 체포하고 4번 기소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회사 돈을 송금했다와 오만 대리점에 자금을 빼돌렸다는 식으로 새로운 혐의를 만들어가면서 말입니다. 이 당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9년 1월 9일자
이상한 나라의 곤이라는 기사에서 국제 비즈니스 사건 중 역사상 가장 이상한 사건이며 갈수록 더 이상해지고 있다고 적었으며,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일본의 사법 제도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라는 사설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석이 풀려난 4월 이후에는 법원과 검찰과 닛산 자동차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보석 조건으로 제시한 감시 시스템은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개 경비 업체에서 미행하고 감시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비 업체는 닛산 자동차의 의뢰를 받아서 고 회장이 직원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붙여놓은 것인데, 지난 12월 25일 고 회장은 이 경비 회사를 경범죄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러자 닛산 자동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12월 29일 일단 감시를 중단하게 됩니다. 8일에 하게 되는 고 회장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일본의 본색이 적나라하게 노출될 것입니다. 법률 체계와 반인권적인 행태들에 대해 전 세계인들이 경악할 것이며, 일본의 국가 이미지는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일본과 일본 국민과 아베 정권에 대한 개판 일보 직전의 이미지는 쉽게 회복이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겠죠. 자신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